메이크 시니어 그레이드 어게인 MSGA.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입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누구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옛사랑? 떠나간 친구? 아니면 어린 시절 한 이불 덮고 자던 형제들인가요? 저는 어제 참 씁쓸한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고향 친구 녀석의 어머니 장례식장이었죠. 백수를 누리고 가셨으니 호상이라고들 하는데 정작 상주 완장을 찬 형제들의 표정은 그렇지가 못하더군요. 빈소에 앉아 육개장을 먹는데 저쪽 구석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형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병원비 내가 다 냈잖아. 뭐? 어머니 집 한 돈 네가 몰래 가져다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곡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더군요. 조문객들이 쳐다보는데도 그 늙은 형제들은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 친구, 어릴 때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고 형제끼리 우애 좋기로 유명했던 집안입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던 그 형제들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원수가 되어 으르렁거리는 모습.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소주가 참 쓰고 목이 메더군요. 여러분,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60년을 살아보고 느낀 건데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몰라도 돈 앞에서는 그 피가 물보다 못하게 흐려지더이다. 오늘은 좀 아프지만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이야기.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이, 형제자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1부, 우리는 왜 형제와 싸우는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으면 사귀고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이죠. 아내나 남편도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제는 내가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형이고 누나고 동생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연결고리 하나로 묶인 어찌 보면 강요된 관계인 셈이죠. 어릴 때야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방 쓰니까 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 어떻습니까? 사는 형편이 다르고 배우자의 성격이 다르고 자식 농사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때부터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죠. 명절에 모이면 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동서지간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형님네 아들은 대기업 갔다는데 우리 아들은 취직도 못했고, 부모님은 잘난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흐뭇하게 쳐다보시고, 그런 서운함들이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 있다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시는 순간 화산처럼 폭발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본 교토에 사는 제 친구 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 형은 제 장례식장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동훈상, 아직도 형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나? 그 착각부터 버리게. 60이 넘으면 형제는 가족이 아니야. 그저 피가 섞인 친척일 뿐이지. 준 형의 말이 너무 매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더군요. 우리가 형제 때문에 괴로운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형이니까 이해해주겠지. 동생이니까 양보하겠지. 아니요. 형제도 엄연한 타인입니다. 제2부, 돈, 그 잔인한 리트머스 시험지. 형제 관계가 파탄나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돈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유산 상속과 부양비 문제죠.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 왕래도 없던 큰형이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장남 권리 주장하며 등기부 등본 떼어가는 경우, 몸 불편한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며 10년을 모신 딸은 찬밥 신세고 명절에 얼굴만 비춘 아들에게만 땅 문서를 넘겨주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어떻게 형제끼리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준 형이 그러더군요. 동훈상, 돈은 리트머스 시험지야.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도구지. 형제가 돈 앞에서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이 그 가면을 벗겨준 것뿐이야. 그러니 억울해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마. 그냥 저 사람은 돈이 혈육보다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고 거리를 두면 그만이야.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나? 그 돈 몇 푼 더 받아보겠다고 법정 소송 가고 멱살 잡고 싸우면서 자네의 남은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준 형의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형제와 원수가 되어 뿜어내는 그 도끼는 결국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혹시 지금 유산 문제로 형제들과 다투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그 돈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보다 비싼 값인지 말입니다. 때로는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피하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제3부 일본의 개인주의, 형제를 이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준 형이 일본의 형제 문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와쿠, 한국어로 민폐라는 문화가 있어서 형제간이라도 철저하게 선을 지킨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 서로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절교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부양 문제도 철저하게 더치페이, 즉 각자 부담하거나 국가의 시스템에 맡긴다고 합니다. 너무 정이 없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물었더니 준 형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예의가 있는 거야. 형제는 나의 보험이 아니야. 내가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기대를 버려야 서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은 형제를 내 몸의 일부로 착각해.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가르치려 들고 기대하고 실망하지. 이제 형제를 옆집 사는 친절한 이웃 정도로 생각해보게. 이웃에게 내 노후를 책임지라고 하나? 아니지. 이웃이 돈 좀 더 벌었다고 배 아파서 잠을 못 자나? 아니지. 그냥 지나가다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하고 웃으며 인사하면 그만이야. 형제도 딱 그 정도 거리가 좋아. 너무 멀지도 않게, 하지만 화상을 입을 만큼 가깝지도 않게. 형제를 이웃사촌으로 재정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니어들이 형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제4부. 구체적인 실천법. 우아하게 거리두기. 자, 마음의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럼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와 원수 지지 않고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만남의 횟수를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1년에 딱 2번, 명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의무감에 억지로 모여서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술 마시지 마세요. 식당에서 밥 한 끼 깔끔하게 먹고 헤어지십시오.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실수가 나오고 싸움이 납니다.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게 명절을 평화롭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둘째, 만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화가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자식 자랑, 그리고 돈 이야기. 이 4가지는 싸움의 불씨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냥 날씨 얘기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냐? 무릎은 좀 괜찮냐? 김치 맛있다. 이런 영양가 없지만 안전한 대화만 하세요. 깊은 속 얘기는 형제가 아니라 친구나 배우자에게 하십시오. 셋째, 기대와 훈수를 멈추십시오. 동생이 사업하다 망했나요? 도와주지 못할 거면 혀를 차거나 훈계하지 마세요. 형님이 조카들 교육을 엉망으로 시키나요? 그냥 두세요. 그 집안의 사정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말, 형제간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눈을 감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동생네 집안일에 감놔라, 배놔라 참견 많이 했습니다.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준 형 말을 듣고 딱 끊었습니다. 동생이 집을 사든 전세를 살든 조카가 대학을 가든 말든 그냥 고생했다. 밥은 먹었냐 이 말만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동생과의 사이가 더 좋아지더군요. 제5부. 장남, 장녀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5060 세대의 장남, 장녀, 그리고 맏며느리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모시고 집안의 대소사 챙기느라 정작 본인 인생은 없으셨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형이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원망뿐일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할 만큼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하늘나라에서 이제 됐다. 네 인생 살아라 하실 겁니다. 준 형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동훈상, 자네가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형제를 짊어지고 갈 필요 없어. 그들은 이제 다 늙은 어른이야. 각자 도생하는 거지.
자네의 남은 에너지를 제발 자네 자신을 위해 써.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구경하고 아내랑 웃으면서 지내. 자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교훈이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장남이라는 딱지. 이제는 떼어버리려 합니다. 메이크 시니어 그레이트 어게인 MSGA. 여러분, 피는 불보다 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평화보다 진한 것은 없습니다. 형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속 끓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게 두고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인생을 삽시다. 메이크 시니어 그레이트 어게인 MSGA. 우리의 노후는 다시 위대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관계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설령 형제라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밤 빗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끊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를 위한 사랑과 여유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어른이십니다. 동훈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친구로 남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친구 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